네, 강프로입니다. 자, 펩트론 보겠습니다. 자, 24년도가 이제 다 끝납니다. 24년도가 끝나고 나니까 일단 한국 시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인 부분 말고 거의 한 3월 달 정도까지 강세를 보인 부분 말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근데 바이오에 대한 상황은 달랐다. 그 중에 하나가 펩트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알테오젠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선반영이에요.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펩트론에서 일라이릴리하고 스마트 데포 시스템을 지금 같이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25년도가 이제 앞에 와 있는데 이때 뭘 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선반영을 한다, 주식시장은. 근데 이건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선반영을 하는 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계를 나눠야 돼요.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뭐가 있느냐? 실적을 내지 않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이게 실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펩트론하고 알테오젠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 실적을 확인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 이게 미증시에서 잘 나오는 경우죠. 한국 시장은 2단계 상승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냐?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오거든요. 왜? 설비 투자 사이클에 맞는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그 설비 투자 사이클까지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근데 올해 들어서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바이오는 강세를 보였느냐? 바이오는 설비 투자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용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 유일한 기업이 뭡니까?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강세를 보이는 몇 가지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업종이라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이거 뭡니까? 변압기. 변압기 어디서 사가요?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서 변압기를 3년, 4년, 5년, 6년, 7년 뒤에도 계속 수입을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인프라 투자가 한 번 끝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가 안 하는, 그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올해 초까지 좀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도 삼성전자보다는 강하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적을 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HBM 사이클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추가적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즉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부분이 뭘까요?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아직 안 나오니까 HBM까지는 25만 원. 그쵸? 거의 한 시가총액 기준에서 본다면 한 150조에서 160조 사이 요 정도까지가 지금까지는 한계인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돌아야 돼요? 레거시 반도체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뭐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2단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국 시장에선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보시면 2단계 상승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실리콘2 이런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종목군들 몇 개. 이거는 뭡니까? 개인 사용자하고, 그쵸? 일반, 그쵸? 고객들하고 다이렉트로 만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뭡니까? B2B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내용에서 왜 바이오가 중요한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펩트론을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1단계 상승 중에 있고 1단계 상승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그 차익을 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펩트론이 올라가기 위해서 펩트론에 대한 좋은 얘기도 필요합니다. 호재가 필요하죠. 근데 시장도 최소한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어때요? 바닥을 칠 만큼 친 상태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지금 1470원, 진짜 높은 구간에 와 있는데 나빠요. 나쁜 거 맞습니다. 근데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환율의 꼭지를, 그쵸, 최고점을 트럼프 취임 당시로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트럼프는 강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달러를 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거든요.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늦게 낮추겠다 그랬죠. 늦게 낮추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나마 펩트론이 버티고 있는 거고,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금리에 연동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에 연동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해를 하기보다, 미국 금리에 맞춰서 한국 금리가 뭐가 나옵니까? 연동이 되고요. 이게 연동됨에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원래 4회 낮추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그러면 지금 4.5%에 12월 달에 낮춰서 내년에 원래 3.5까지 가려던 걸 2회로 줄이면 4%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좋다는 거죠. 지금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체력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미국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달러 기조에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제품을 사줄 수 있어요? 너무 비싸서? 당연히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죠. 이건 그대로 미국의 충격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무언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무역 적자로 돌릴 거야, 이 상황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강달러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스필오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스필백이라고 하는데, 스필백 현상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미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내려서 한국 시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한국 시장이 바닥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을 버티고 있는 기업들만 추려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펩트론이고, 업종으로 따지면 바이오라는 겁니다. 몇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 펩트론 말고도, 그쵸? 뭐 바이오만 따지면 알테오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말고도 뭐 조선주도 있죠. 하나오션, 그쵸?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삼양식품이나 그런 기업들 아직까지 주가 좋아요. 다시 신고가 냈잖아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몇 가지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이것 때문에 좋아요, 우리가 이걸 보기보다 펩트론 좋은 거 맞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펩트론이 뭘 지금 그 앞세워서 가고 있냐면, 알테오젠이 걸어온 길, 이거 상황은 다르지만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거 하는 데 따라서, 즉 로열티 수입을 받기 위한 그 내용이 나오면 펩트론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 상승폭을 보면 지금 더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시가총액의 수가 정말 20조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언제 다시 시세가 시작할 건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됐었던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시장 반영이 끝났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시장 반영이 끝났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시장이 바닥을 칠 만큼 쳤고 이 구간을 돌려 세우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펩트론을 포함한 바이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몇 종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최근에는 종목에 대한 코멘트, 언제 사세요, 이것보다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튀기 시작했을 때, 시장이 최소한의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만 계속 업종별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1,400원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은 내려야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가격 반영을 모두 했습니다. 바이오 양호하다. 종목별 차이는 있다. 주도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다려야 되고, 곧 기회 온다. 그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새로운 자금, 신규 자금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조건 펩트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 잡아서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태성입니다. 제가 올라가는 상황,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4% 밑에 내려보시면 50%씩 이렇게 수익 보죠.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나와야 돼요. 한국 시장은 특히나, 그쵸?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알테오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바이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5%, 30%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고, 지금 제가 한 업종이 더 있다 그랬죠. 조선주 같은 경우, 그쵸?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 이 원래 STX 중공업이거든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30%씩 10% 구간씩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실제 1월 달에는 타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펩트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파악이 되고 신고가까지 파악이 된다는 점, 신고가를 파악해야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1월 달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이해했을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